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다은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목 뒤로 흘러내렸다. 입꼬리에 살짝 걸린 맥주 거품을 지환이 닦아내려 하자 다은은 지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손끝을 입술로 살짝 물었다. 이러다 진짜 혼나요. 지환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수경은 주방에서 맥주 캔을 꺼내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시선은 다은의 입술에 닿아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그대로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입에 묻었으면 닦아야지. 그렇다고 손까지 빨진 말고. 다은은 뒤늦게 돌아보며 웃었다. 언니는 진짜 타이밍 귀신이에요. 수경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다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게. 근데 다은아, 너 방금 손끝으로 뭘 느꼈어? 지환은 그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목을 축였다. 무표정했지만 긴장은 눈 아래 얇게 고여 있었다. 어쩌면 이 셋 중에서 지금 가장 긴장한 사람은 그였는지도 모른다. 지환은 수경과 4년째 동거 중이다.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저 익숙함이 만든 동거일 뿐이었다. 수경은 한 번도 지환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애정 표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늦게 들어온다고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끔 집안에 낯선 향기를 들여오는 걸 허락했다. 다은도 그중 하나였다. 다은이라는 아이 어떠냐? 수경이 조용히 물었다. 지환은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았다. 그런 식이었다. 언제나 좀 독특한데 매력 있어. 수경은 웃었다. 그럼 한번 불러보지. 이 모든 건 수경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 다은을 본 건 작은 모임에서였다. 지환은 처음부터 그녀가 수경과는 결이 다르다고 느꼈다. 말투가 빠르고 시선이 직접적이며 웃음이 많았다. 무엇보다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꼬거나 손톱을 뜯거나 그런 작은 움직임이 유난히 눈에 띄는 여자였다. 다은은 지환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다. 그것도 명확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경이 먼저 그녀를 불러들였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와. 셋이 같이 밥 먹자. 다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거절 못하죠. 그날 이후 다은은 자주 집에 들렀다. 수경은 평소보다 차분해졌고 지환은 더 말이 없어졌다. 다은은 그런 두 사람 사이를 유영하듯 오갔다. 지환 씨는 수경 언니 좋아해요? 다은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지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수경은 그 대화를 복도 끝에서 들었다.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수경은 다은이 싫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다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지환을 볼 때는 느껴지지 않던 감정. 기분 좋게 당기는 긴장감. 그리고 질투. 그것도 지환이 아닌 다은을 향한.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다은이 자고 간 날. 거실에 놓인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수경은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그 감정이 편안함이 아닌 흥분이라는 걸 깨달은 건 다은이 샤워를 마치고 물기 어린 머리로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수경은 그 순간 다은의 목선을 보며 자신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지환은 다은이 수경을 자꾸 바라보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동경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것인지는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은은 자주 말했다. 언니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안정돼요. 지환 씨랑 있을 때랑은 또 달라요. 수경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다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도 내가 편해. 이상하게. 그 대화 이후 수경은 한 번도 다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다은은 매번 먼저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환은 그 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랐다. 그저 자신은 이 관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이 셋 중 중심은 없었다. 오히려 중심을 빙 둘러싼 경계만이 존재했고 그 경계는 지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다은은 자고 가지 않았다. 수경이 먼저 말했다. 오늘은 가지 말고 자고 가. 지환은 다은을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랑 영화 한 편 더 보고 갈래요. 지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다은은 그녀 옆에 앉았다. 화면엔 아무 영상도 재생되고 있지 않았다. 다은이 말했다. 언니, 나 그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수경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알아. 티 많이 났어. 싫진 않았죠. 수경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닿는 순간 둘은 동시에 웃었다. 어떤 감정도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셋 중 단 하나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경이 식탁에 그릇을 내려놓을 때 다은은 조금 멈칫했다. 세 사람의 저녁 식사. 처음은 어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경은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양파 못 먹지? 뺐어. 수경이 조용히 말했다. 다은은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모임에서 양파 피하더라. 수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젓가락을 들어 나물 무침을 집었다. 다은은 수경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말투는 무심했지만 기억은 정확했다. 지환은 그 장면을 보며 잔을 들었다. 다은이 기억 잘하네. 난 양파 좋아하는지도 몰랐는데. 수경은 잔을 채우며 웃었다. 넌 원래 관심 없는 사람한텐 아무것도 몰라. 말은 지환에게 했지만 눈은 다은에게 있었다. 다은은 수경의 웃음에 담긴 온도를 가늠할 수 없었다. 식사는 조용하게 흘렀다. 말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간격이 느껴졌다. 지환은 다은을 배려하듯 말을 건넸고 다은은 그의 적절히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수경은 자꾸 대화의 틈을 파고들었다. 다은아, 평소엔 뭐 해? 책 좀 읽고 그림 보러 다니고요. 혼자 다녀? 네, 웬만하면 혼자요. 그게 편해서. 나도 그래. 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던데. 다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그 순간 수경이 팔을 뻗어 다은의 그릇을 가져갔다. 이거 아직 남았네. 아까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 다은은 손끝이 닿을 뻔한 그릇을 바라봤다. 네. 근데 배불러서. 남기면 내가 먹을게. 수경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지환은 두 여자의 대화 사이에서 고개를 돌렸다. 분위기가 묘했다. 처음 본 두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와인을 열었다. 지환은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고 다은과 수경은 주방에 나란히 서 있었다. 수경은 조용히 말했다. 나 원래 이런 자리 잘 안 만들거든. 알아요. 알아. 네. 언니 같은 사람은 무리 안 해요. 눈빛 보면 알아요. 다은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수경은 잔을 내려놓고 다은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넌 좀 위험해 보여. 지환은 그 말은 듣지 못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코르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은은 그날 처음 수경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기시감을 떠올렸다. 이 여자, 나를 안다. 알고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느낌, 분위기, 감각. 수경은 처음 보는 여자에게 낯설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보는 것처럼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여자는 나를 알고 있는 건가? 그날 다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손을 조심히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손등에 남긴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싫지는 않았다. 수경은 다은이 떠난 후 거실 창가에 앉아 와인잔을 돌렸다. 지환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다은, 어땠어? 지환이 물었다. 괜찮았어. 수경은 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대답했다. 넌 매력 있지. 좀 튀긴 해도. 너 그런 애 좋아하잖아. 그건 너도 알잖아. 수경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지환을 향한 것도 다은을 떠올리는 것도 아닌 어딘가 혼자만 알고 있는 감정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수경은 욕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다가 멈춰섰다.
물기 어린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기 손이 아니라 다은의 손등을 떠올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감긴 손가락. 그 사이로 흐른 미세한 떨림. 그 감각이 자꾸 되살아났다. 수경은 천천히 손을 닦았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술이 많이 올랐다. 다은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털썩 누웠다. 수경은 잠깐 욕실을 다녀온 뒤 다은의 옆자리에 조심스레 누웠다. 이불은 하나였다. 다은은 옆으로 돌아눕지도 않은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화는 거실에 눕기 전 방문을 잠시 열어보았다. 둘 다 누워 있었다. 다은은 눈을 감고 있었고 수경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잘 자. 지환이 말하자 수경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서 조용히 불이 꺼졌다. 방 안엔 숨소리만 들렸다. 다은은 눈을 감았지만 자고 있진 않았다. 수경도 마찬가지였다. 이불 속 손끝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수경은 자신의 손이 점점 다은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되돌리지 않았다. 아주 느리게, 아주 조금씩. 다은은 손이 닿기 직전에 가만히 눈을 떴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경의 손끝이 닿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손등이 스쳤다. 뼈와 뼈 사이에 얇은 살이 살짝 눌렸다가 떨어졌다. 그 순간 다은이 먼저 말했다. 언니. 응. 지환 씨는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같은 침대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모르겠지. 진짜 모르긴 할까요? 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은은 조용히 웃었다.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다은은 몸을 살짝 트었다. 수경의 등 뒤로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녀는 수경의 어깨 너머로 눈을 떴다. 빛은 없었지만 수경의 머리카락에 손이 닿을 듯 가까웠다. 언니, 나 지금 취한 거예요. 수경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모르겠어. 왜? 그러면 말해도 되는 말일까 싶어서. 어떤 말? 좋아해요. 언니. 조용히 떨어진 그 말은 마치 아무 의미도 담기지 않은 듯 가벼웠다. 하지만 수경은 눈을 떴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손을 조금 더 움직여 다은의 손등을 천천히 덮었다. 다은은 말없이 손을 맡겼다. 둘 사이에 말이 끊겼지만 그 공백은 어색하지 않았다. 지화는 거실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막는 듯 무거웠다. 다은은 수경의 손등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올렸다. 얇은 손톱이 살짝 닿았다. 수경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더 다가가지도 않았다. 이불이 따뜻하네요. 다은이 낮게 말했다. 그러게, 언니 손 때문이에요. 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세승 같은 집에서 잤지만 각자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지화는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며 잠에서 자주 깼고 수경은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깨어 있었으며 다은은 가끔 웃음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이 먼저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다은의 얼굴 위로 떨어졌고 그녀는 눈을 찡그리며 베개를 껴안았다. 수경은 그런 다은을 바라보다 이불 끝을 살짝 잡아당겼다. 다은은 다시 눈을 떴다. 일어나요, 다은아. 응. 언니, 나 어제 진짜 말했어요? 무슨 말?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말. 수경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기억나면 말해줘. 창문을 열면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다은은 물을 마시며 수경의 등을 바라봤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기울어 있었다. 수경은 커튼을 묶으며 말했다.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언니가 정해줘요. 그래, 내가 고를게. 수경은 창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다. 다은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조금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언니. 응. 왜 나랑 이렇게 가까이 하려 해요? 수경은 잠깐 고개를 기울였다. 다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식사할 때도 술 마실 때도 어젯밤도 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경은 조용히 웃었다. 넌 나랑 좀 닮았어. 많이.
어떤 점이요? 사람 피하는 법, 감정 숨기는 법, 웃으면서 거절하는 거, 관심 없어 보여도 안 놓치는 거. 다은은 입을 다물었다. 그 말들이 이상하게 나치게 느껴졌다. 자신이 자주 듣던 말이 아니라 자주 느끼던 감정이었다. 근데도 다가오는 사람 있으면 흔들리는 거. 수경은 그 말을 덧붙이며 소파에 앉았다. 다은은 천천히 그 옆에 앉았다. 그럼 지환 씨는요? 질문은 가볍지 않았다. 다은은 그걸 알면서도 물었다. 수경은 잠깐 시선을 떼었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그냥 가운데 있어줘서 좋아. 가운데요? 너랑 나 사이에 균형이 생겨. 마치 우리가 평행하지 않은 걸 막아주는 것처럼. 다은은 말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언니는 지환 씨를 사랑해요? 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은이 시선을 들었다. 그 사람은 언니한테 어떤 의미예요? 편한 거, 익숙한 거, 같이 오래 살아서 정든 거. 사랑은 아니네요. 사랑이 뭔데? 다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이면 이런 거 안 하죠. 어떤 거? 이렇게 나랑 이런 대화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수경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다은을 바라봤다. 너는 지환 좋아해?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좋아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다은은 오히려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말이 많은 시간보다 훨씬 길게. 나 처음엔 질투했어요. 다은이 입을 열었다. 언니가 지환 씨랑 있는 거 보면 이상하게 신경 쓰이고. 수경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지환 씨보다 언니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어? 언니가 웃을 때요. 수경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너 똑같은 말 했던 사람 있어. 누구요? 지환. 다은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수경도 따라 웃었다. 그 사람 뭐든지 먼저 해. 대신 제일 늦게 알아. 뭐려? 우리가 지금 어떤 중간에 있는지. 오후는 조용했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무거워지지 않았다. 그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다. 말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 사이로 두 사람은 앉아 있었다. 다은은 갑자기 수경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뭘? 내가 언니 좋아하게 될 거. 수경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았어.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다은은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숨을 고르고 조용히 수경의 어깨에 기대었다. 수경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밖에선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환이 들어섰다. 그는 소파를 향해 걸어오다 멈칫했다. 수경과 다은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은은 수경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수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왔어. 지환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응. 뭐 하고 있어? 그냥 얘기.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언니, 나 방 정리 좀 할게요. 그래. 다은이 방으로 들어가고 수경과 지환만 남았다. 지환이 물었다. 무슨 얘기했어? 수경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그냥 우리 관계에 대해. 나도 포함돼. 수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네. 그건 너한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환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다. 침대 위 숨소리가 얇게 깔려 있었다. 다은은 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경은 반대쪽으로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다. 다은은 움직이지 않고 한참을 그 등을 바라봤다. 베개가 조금씩 흔들렸다. 수경도 잠들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언니. 작은 목소리. 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은은 상반신을 일으켰다. 몸이 조심스럽게 흔들렸다. 이불 위로 드러난 팔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수경의 어깨를 지나 뺨으로 손끝을 옮겼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수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감은 채 그대로 있었다.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다은의 손이 수경의 뺨에 닿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손바닥 안에 수경의 얼굴이 담겼다. 수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눈을 떴다. 하지만 시선은 앞으로 향한 채였다. 다은은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광대뼈를 따라 턱선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가 눈썹 언저리에 닿았다. 수경의 숨이 아주 작게 떨렸다. 그건 들리지는 않았지만 느껴졌다. 두 번째 숨소리. 그들의 오늘 중 가장 조용한, 가장 분명한 순간이었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방 안에는 어떤 외부의 소리도 닿지 않았다. 이불 아래 손이 하나 더 스쳐 지나갔다. 어떤 말도 따라붙지 않았다. 조명이 꺼져 있었기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감각이 움직였다. 서로에게서 천천히 닿았다가 밀려났다.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허용. 그것으로 모든 의미는 바뀌었다. 다은은 말하지 않았다. 수경도 묻지 않았다. 침대 위 서로의 손끝을 확인한 그 이후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닿았고 말보다 나중까지 남았다. 한밤중 수경이 먼저 등을 돌렸다. 다은은 그대로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둘은 잠들지 않았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지환은 거실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일정했지만 잠이 오진 않았다. 그는 이유를 몰랐다. 다만 집안의 공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다. 다은은 침대 한쪽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넘었네요. 그러고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수경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불은 나눠지지 않았다. 이불 아래 누군가의 발이 천천히 스쳐갔다. 그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처음으로 동시에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수경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다은은 웃음이 조금 줄었다. 지환은 그 둘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식빵을 잘랐다. 누구도 어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전날 밤을 떠올리지 않은 척하지도 못했다. 그저 식탁 위엔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세 사람 중 단 한 사람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빵을 씹고 있었다. 잼을 바르는 수경의 손끝이 멈췄다. 다은은 조용히 빵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지환이 말했다. 너희 둘 점점 잘 맞는다. 다은은 수경을 흘끗 보고 웃었다. 우린 그런 거 잘해요. 합. 수경은 말없이 빵을 옆으로 밀었다. 지환은 잔을 들며 커피를 따랐다. 그럼 난 뭐해? 그의 웃음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거실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다. 테이블 위엔 와인 2잔. 수경은 오늘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났다. 지환은 그걸 다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은이 먼저 물었을 뿐이다. 언니는 오늘 안 와요? 출장. 당일은 아니고 내일 아침쯤 돌아올 거야. 지환은 와인을 따라주며 앉았다. 다은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었다. 혼자 있을까 했는데 너 와줘서 다행이다. 지환은 그렇게 말하며 잔을 부딪혔다. 다은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저도 혼자 있기 싫었어요. 와인 한 병이 반쯤 비었을 즈음 다은은 담요를 허리에 감은 채 소파에 기대 있었다. 지환은 벽 쪽에 앉아 있었고 서로의 다리는 가까웠다. 다은이 물었다. 지환 씨는 수경 언니랑 언제부터였어요? 4살 차이인데 오래됐지. 그냥 살게 된 건 4년 전. 결혼은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 지환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다은은 웃지 않았다. 그럼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지환 씨는 어때요? 왜 사라져? 그냥 궁금했어요. 지환은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다은은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냈다.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환 쪽으로 다가갔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편하게 대해요? 편하니까. 왜요? 너무 긴장 안 하니까 더
덜 어렵다고 해야 하나.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환의 옆에 앉았다.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웠다. 그럼 이것도 편하게 느껴지세요? 다은이 상체를 기울이며 물었다. 지환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사이로 다은이 고개를 들고 지환의 입술에 닿았다. 지환은 처음엔 놀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은이 고개를 더 깊숙이 기울이자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입술이 떨어진 직후 다은은 지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 안에 담긴 건 지환이 아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건 지환이 모르는 눈빛이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지환의 어깨에 이마를 살짝 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지환 씨 입술인데 왜 언니 얼굴이 떠오르죠? 지환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조명이 꺼지고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지환은 그날 처음 자신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불안하다는 걸 느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균형 위에 자신이 얹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식탁 위에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경은 국을 푸고 있었고 지환은 마른 입술을 닦았다. 침묵이 길었다. 수경이 먼저 말했다. 좋았어. 지환은 고개를 들었다. 응. 다은이랑 잔 거. 숟가락을 들고 있던 지환의 손이 멈췄다. 말은 없었다. 수경은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괜찮아. 그 말 뒤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숨소리도, 어색한 변명도 모두 사라졌다.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 순간 가장 조용했다. 소파에 앉은 다은은 팔짱을 끼고 지환을 바라봤다. 조용한 시선이었다. 우린 그냥 육체예요. 지환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런 말 좀 상처인데. 다은은 웃지도 않았다. 상처받을 자격 있어요? 지환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다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뒷모습은 가벼웠지만 감정은 단단했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후 내내 비가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끊이지 않았다. 수경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다은은 식탁에 팔을 꿰고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다은이 말했다. 지환 씨, 오늘도 늦어요?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출장이라더라. 둘 다 출장이 많네요. 원래 그래.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 수경은 잔 두 개를 들고 다은 앞에 앉았다. 김이 살짝 올라오는 잔 사이로 눈길이 닿았다. 조용하니까 좋다. 수경이 말했다. 다은은 잔을 들며 웃었다. 네, 조용한 날이 더 위험하죠. 한참을 말 없이 마시고 잔이 반쯤 비었을 때 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어땠어? 질문은 조용했지만 정확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바뀌는 듯했다. 수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다은은 잔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언니 생각났어요. 수경의 눈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날 그 사람과 있었는데 말이 길어지지 않았다. 다은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문질렀다. 입술은 지환 씨였는데 머릿속은 언니였어요. 수경은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말 왜 이제 해? 그땐 몰랐으니까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방 안의 공기가 변하고 있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가서 빗소리를 듣듯 서 있었다. 수경은 커피 잔을 비우고 조용히 그녀 뒤로 다가갔다. 다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경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원하던 방향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지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그 사람 아니었나 봐요. 나도. 다은이 천천히 돌아섰다. 수경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 한 발도 안 되는 거리. 그 거리는 침묵보다 짧았고 기억보다 생생했다. 언니는 왜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말? 그날 밤 이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잖아요. 어떻게 보여야 할까? 속상하든지 후회하든지 아니면 날 밀어내든지. 수경은 고개를 저었다. 왜 그래야 하는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린 보통이 아니야. 다은은 그 말에 웃었다. 그리고 수경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말 원했어요. 수경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나 언니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내가 그 말 꺼낼까봐 기다렸어. 왜 먼저 말 안 했어요? 확신 없었어. 내 마음도. 다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요? 수경은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정리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 너무 선명해. 어느 순간 그들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이번엔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손끝이 스쳤고 숨소리가 겹쳤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두 번째 선이 넘어가고 있었다. 조명이 꺼지지 않아도 방 안은 어두웠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로를 향해 있었다. 어딘가로 무너지듯 그러나 기울어진 채로 서 있는 느낌.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도망이 아니었고 확신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선택이었다. 그 밤 지화는 집에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화는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었다. 다은과 수경의 눈빛은 서로에게만 닿아 있었다. 우린 셋인데. 수경이 말했다. 넌 둘을 가진 기분 안 들어? 지화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문제야. 나만 가진 게 아닌 것 같아. 다은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지화는 더는 참지 않았다. 나 진심이야. 너 좋아해. 그냥 그 이상이야.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지환 씨, 나 언니랑 계속 있고 싶어요. 지환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건 무슨 뜻이야? 다은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나는 둘 다 사랑해요. 다르게. 그 말 이후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심을 말한 사람만 소외되기 시작했다. 지환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운전 중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던 문장이 있었다. 나는 둘 다 사랑해요. 다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경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다은은 없었다. 지화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물었다. 넌 날 사랑하긴 해. 수경은 머그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 우리. 지화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그럼 너랑 걘 뭐야? 다은. 그래. 너랑 다은. 지금 그건 뭐야? 수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 애랑 있을 땐 내가 나 같아. 지화는 고개를 떨궜다. 한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노력했어. 알아. 근데 왜? 그게 다였던 것 같아. 노력. 지화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중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젠 아예 바깥이네.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화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무너졌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완전히. 지화는 말없이 짐을 쌌다. 상자도 캐리어도 필요 없었다. 몇 벌의 옷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오래된 칫솔 하나.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수경을 한번 돌아봤지만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다. 다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수경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만 남았네. 그 말은 질문도 감탄도 후회도 아닌 확신이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창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방 안도 마찬가지였다. 이불 아래 두 사람의 숨결만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은은 등을 돌린 채 수경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수경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고요함도 천천히 감정을 데우고 있었다. 다은은 조금씩 몸을 말았다. 마치 그 품 안에 더 작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처럼. 손끝은 이불 안에서 수경의 손을 더듬었고 익숙한 온도가 잡히자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언니. 부르기보단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 수경은 대답 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무서워요. 다은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엔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다. 지환이 떠난 빈자리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의 관계가 허락받지 못한 세계일 수도 있었다. 혹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걸 갖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두려운 걸지도 몰랐다. 수경은 몸을 조금 돌려 다은을 바라봤다.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내려앉아 있었다. 무서워해도 돼. 수경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진짜니까. 다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울 필요도 없었다. 주방 쪽에서 전기 주전자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이불 밖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지환은 사라졌고 질투도 꺼졌으며 비틀린 구도도 끝났다. 남은 건 불안함을 품고도 함께 눈 한 쌍의 숨결뿐이었다. 다은은 다시 눈을 떴다. 수경의 목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는 오래가요? 수경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우리가 오래가면 그게 진짜겠지. 그날 아침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흘러갔다. 햇살은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의 거리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다. 그저 함께 숨 쉬는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